막걸리 아니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건배를 해야 되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글쎄. 이때가 좋고 가을이 좋고 겨울 눈 왔을 때가 좋고 다 좋네 그러면. 당 내에서도 탈당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차원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 정말 윤리관찰단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부에는 혹시 탈당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기자들 전화 받고 페북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네, 지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예.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을 맞아서 실시된 조사들이 많은데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미민입니다. 네. 미국 그리고 민주당. 미국은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면서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이나 또 응답자 중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이건 대체적으로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뭐 MZ 세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반사 이익이 일부 흡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갤럽 조사 보면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평가도 같이 상승한 좀 특징이 보였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의 평가, 취임 1년 평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50%가 넘었는데 두 명이 이제 50% 안 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거기는 탄핵 시기였기 때문에 25%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34%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8명 중에서는 하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네. 분야별 평가도 지난주에 많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점수로 치면 한 D 정도, D 정도에 해당하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방금 네. 전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했지만 부정 예. 평가도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 부정 평가가 17% 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 갤럽 조사에서 이제 지역별로 볼 때 부정평가가 더 올라간 곳이 있는데 서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30만 표 이상 앞서면서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 앞서면서 0.73%포인트라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곳이 바로 서울인데 서울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경 또 중입니다. 네. 경중이 되는 이유는 경은 경제죠.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 한강 라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득표를 했던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지금 서울에서 신통치 않다. 여의도 개발이 됐든 마용성, 노도강 재건축이 됐든 이 부분이 신통치가 않다. 또 하나는 대체로 서울 지역이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이들의 지지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갤럽에서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했지만 NBS와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영향을 준 건가요?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그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화폐 논란과 그다음에 돈봉투 여기 같이 지금 묶여가지고 그 이제 좀 하향세를 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래도 그 이 두 개의 그 파장 효과에 비하면은 당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다. 세대별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 29에서 32 정도의 그 사이에 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전주 대비하면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높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는 심각하다. 당 네. 대표였던 리더십이 지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한 네. 조사를 보니까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을 흡수한 것도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2039 지지율이 어디로 간 겁니까? 무당으로 가 있는 거죠. 무당으로. 이들이 이제는 지지하는 네. 정당이 없다고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이 좀 가파르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조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보면은 20대가 만 18세 이상입니다. 19%예요. 네. 그러니까 채 20%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으로는 경고 신호가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조금씩 2030 세대가 빠져나갔다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리스크가 굉장히 꼬인 지지율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래프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듯이 20대, 30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40대입니다.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아주 견고했었는데 이들이 최근 들어서 화이트 칼라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소장님, 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자진 탈당을 했는데요. 김현 코인 의혹으로 마음 돌렸던 2030 지지율, 네. 민주당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갤럽에서는 20대, 30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또 6일에서 8일 있었던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4.3%포인트 하락했지만 20대, 40대에서는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는 주제가 20, 30대에게 꼭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제만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이 초기의 설명 과정이 좀 약간 거짓말 해명 비슷하게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 탈당까지 이어지는 지금 흐름으로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잘 좀 정리하고 그리고 소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지지율의 회복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네, 그 민주당의 당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쇄신 의총을 오늘 지금 개최하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여러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주 파격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돈봉투가 됐든 또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리스크가 됐든 이걸 뭐 진상규명을 당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3건입니다. 네. 하나는 처벌건, 두 번째는 이 당원건, 세 번째는 공천건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받아도 코인과 1,000원만 연루돼도 처벌건 강력하게 발휘하겠다. 네. 당원건 박탈해버리겠다. 그다음에 공천 안 준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라도 아주 강력하게, 아주 명백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네. 새 신안을 내놓을 때가 되는데, 이게 마치 이 솜방망이 형태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는데, 탈당이라는 것은 당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게 탈당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있다가 탈당을 하는 의원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복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탈당하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일이죠. 이런 부분에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과 입장을 냈고요.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세부적인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대할 만한 대안을 도출해내는 의총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은영 소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민주당은 어떤 쇄신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일탈의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당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 가상화폐 부분으로만 본다면 이게 사실 한 2, 3년 전에도 거래소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네. 지금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과정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역 교체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민주당이 감안을 해서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현역 의원을 어떻게 이제 그 경선을 통한 어떤 새 인물로의 교체, 이 부분도 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좀 살펴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일단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당원권 처분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이 조금 더 설화가 심각하다라고 보신 분들이 많은데 징계는 조금 더 약하게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달라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국민의힘도 어떤 이 당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 있어서도 좀 불공정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그 좀 탄압을 당으로부터 좀 상당히 강한 탄압을 받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너무 좀 자기 이해 중심적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해 중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처벌에 하나의 항목에 넣어서 좀 같이 그 부분까지 반영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태용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제 지도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취임 1조 년에 김 대표를 불렀습니다. 네. 심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데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총선 앞둔 당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과 그런 부분이 조율되든 조율되지 않든 네. 독자적인 이제 이 당 대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를 많이 해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당 대표로서 입지가 단단해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핵심은 첫 번째로는 당 혁신입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표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인가 그걸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기현 표 브랜드가 뿜뿜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당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지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조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단은 여소야되면 계속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겨루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좋은 경쟁력과 또 지지, 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 네. 간호사법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더 그런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정책 경쟁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윤리위원회에서의 처분도 보면 누구는 왜 3개월이고 누구는 1년이냐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기결되는 것은 공천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검찰이 어떻다 인사 이 검찰 출신들이 이 대거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네. 이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천이야 당연히 그렇죠. 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공천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하든지 해서 자 공천만큼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것을 단단히 세워낸다면 네. 김기현 브랜드가 우뚝 설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조사 기관마다 달리 나오던데 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최근에 그 나온 조사들이 좀 심판론과 안정론이 엇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혼란이 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설문 문항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항에서 심판론과 안정론을 선택하게 하는 문항이 있고 심판론 자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문항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달라서 혼돈이 오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 심판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심판론이 우위에 있는 이유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핵심 지지층이 좀 약한 지지율의 특성을 보였는데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성과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면서 심판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중도층에서 또는 무당파층에서는 이 심판론과 안정론 어느 걸 더 높게 보느냐 할 때는 중도층이나 이 무당파층에서는 견제론이나 심판론이 안정론이나 지원론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나온 여론조사들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통상 이제 선거 1년을 앞둔 여론조사와 최종 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과거에는 질문을 어땠습니까? 예,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인 변화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오전 다르고 내일 오후 다릅니다. 네. 한 치 앞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역대 이제 데이터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전에 여론조사 흐름과 그 선거 당일날의 결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죠. 상관관계가 밀접할 때도 있었고 밀접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하나만한 뭐냐면 말씀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이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시시각각 지금 변하고 있다.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이전의 역대 대통령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은 비슷한 리더십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1년 뒤에 이럴 것 같아. 그게 통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모습도 역대 이 집권 새로 정권이 들어섰을 때 1년 동안의 야당의 모습과는 또 너무나 달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길을 쫑긋 세우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내년에 총선 구도를 물어보면은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그런 이유는 자연스러운 성격일 수도 있어요. 왜?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안정론보다는 심판과 평가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입니다. 지지율 더 오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만큼 그 수치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비상,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상, 사실은 양쪽 다 초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정당이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계속 조언을 해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쭉쭉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이기는 정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배 소장님은 현재 그 지표 가지고 1년 뒤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현재 지표 갖고 예측이 가능하죠. 저는 예측이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당이 민주당도 문제가 많고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다. 그 지점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패턴을 보면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은 보였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35% 수준, 당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가면은 지난주에는 당이 높았지만 이번 주에는 대통령이 더 높은 흐름은 가졌지만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그럼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당대표의 리더십이 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어떤 그런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효과들을 충분히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네.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성과 부분을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이게 1년 평가 말고 6개월, 그러니까 취임 6개월 때 평가를 한번 본다면은 그때 가장 그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경제 분야였어요. 경제가 21%밖에 긍정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교는 경제와 같은 걸로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은 여당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8.4%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이런 가운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지금 나흘 일정으로 방문하기로 했는데 네. 이 문제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어느 정도의 폭일지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부터 이제 오염수, 방류 상당히 민감한 문제, 우리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그래서 때문에 여권 한편에서는 왜 이름 명칭을 뭐 오염수 처리수라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부인했고요. 네. 그렇죠. 처리수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이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이 범위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찰단을 보내든 검증단을 보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가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공감도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찰단이 갔다 와서 안전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변할까?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렇다면 IAEA가 나서서 일본과 잘 협력을, 일본과 지금 굉장히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론이 바뀔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준을 우리가 이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소장님, 네. 민주당은 이제 정당성만 준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과학적인 언행을 중단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떤 국민들 전체적인 또 여론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1주년 그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에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 특히 셔틀 외교까지 포함된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특히 지금 성일종 의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던 성일종 의원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야기하자라는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민 정서상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서 그 오염수 처리 방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그 훨씬 더 높아요. 한일 정상회담 평가보다 훨씬 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각자 각 당의 이해에 기반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실제 국민 여론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제출을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 더 커진다. 왜냐하면 네. 이게 생계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실 거거든요. 네. 이 말씀은 짧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됐든지 오염부 처리수가 됐든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마시는 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좋은 여론을 가져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핵심적인 것은 아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전에 후쿠시마 이 관련된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정적인 여론에 민주당의 호의적인 여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다. 네. 왜냐하면은 내년 이 총선에 대해서도 구도적으로는 상당히 야권에 유리한 정권 심판론이 있지만 그 정권 심판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의 수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착시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 첩첩산중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야 될 생각을 해야 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정당이 못하니까 내가 네, 네. 이걸 얻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배 주장님,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잖아요. 네. 두 사람의 회동 여러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봅니까? 그렇죠. 양쪽 다 서로에게 윈윈된다고 봤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또 고향이 안동이니까 대구 경북을 찾아서 홍준표 이 시장이 직전 이 대선 후보 경쟁까지도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경선에서 나는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는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 홍준표 시장은 봐라 적어도 야당의 대표가 나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대선 후보급의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서로 간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네. 윈윈하는 전략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금 안철수 의원도 당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대선까지 염두에 둔 건지 어떤 해석이세요? 일단은 대선 가기 전에 총선이 중요하니까요. 네. 총선에 이기면 대선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타이밍을 보고 아주 시기 적절한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지역을 방문한 그런 그 회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그 1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0%가 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취임 1주년 여론에 대한 성적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영수 회담도 한번 그 국정 운영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앞서 두 분 이제 무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저희들 몇 주째 진단을 했잖아요. 근데 각 진영에서 그러면 새로운 신당 관련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이 기존 정당의 혐오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정치 혐오가 늘어난 것이지.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대안도 없고 이미 2016년 제3정당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창당하는 정당들의 경험을 하는 우리 국민들은 네. 너무 지금 이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네. 그것도 아닌 굉장히 정말 실망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최근 그 진보 정당의 일부 세력들이 그 금태섭 의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제3지대 정당과 같이 좀 뭔가 보조를 맞추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저도 그 양당 체제가 좀 다음 총선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건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 탈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응이 나오는지 네. 그거 아직까지 크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태영호 또 김재원 이 최고위원들에 대한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가 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근데 혹시 김남국 의원 이 처리 부분이 지금 제명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걸 네. 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